30분요? 네네네. 네, 말씀하시고요, 이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 밀레니엄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리차드 박이라 그러고요. 접속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렸을 텐데 너무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오늘 사장님, 션킴 사장님의 초대로 이렇게 SBA 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SBA 론에 관련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SBA 론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SBA 론이 과연 무엇이냐? 일반 론이랑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손님들한테 SBA 론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하고 어떨 때 손님들한테 정말 이득이 되고 어떨 때 딜을 클로즈하기 위해서 이 대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BA 론은요, 첫 번째 미국 정부에서 미국 상무부 소속 미국 중소기업청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약자가 SBA예요. 그래서 그 미국 중소기업청이 관련해서 법률 제정을 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룰을 정한 그런 정부 보조 대출 프로그램이 SBA 론인 거예요. SBA 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SBA 론 프로그램이 SBA 7A 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분께서 이 SBA 론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SBA 론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SBA 론에 관련된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큰 회사들은 SBA 론을 신청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만나고 있는 여러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SBA 론을 신청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리고 SBA 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엘리저블 펀드, 그러니까 어떨 때 SBA 론을 이제 주로 신청을 하느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SBA 론에 관련된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거를 간소화하면 쉽게 말해서 손님께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건물을 살 때, 아니면 비즈니스를 사실 때,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벤토리를 사실 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론을 재융자를 하실 때,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SBA 론이 과연 누가 신청을 하실 수 없으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SBA 론은 정부 보조 관련된 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SBA에서 원하는 크레딧 가이드라인은 최소 680 이상, 그리고 과거 7년 동안 개인 파산 신청 기록이 있으면 안 되세요. 7년이 지난 후에는 7년이 지났다는 것을 먼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관련 론이기 때문에 중간에 음주운전 기록이나 아니면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갔었다는 기록이 7년 안에, 아니 10년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 기록들이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SBA 론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제가 한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베트남 분이셨는데
형이랑 같이 호텔을 하나 사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분께서 과거에 군대에 계실 때 좀 큰 폭력 사건에 연계돼서 군대 감옥에 잠깐 갔다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기록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대출에서 신청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일을 진행해야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프로피터블 비즈니스에 관련된 대출의 필요를 상정을 하고 만들어낸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교회나 그런 종교시설 같은 난프로핏 오거나이제이션들은 SBA 론을 신청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행성 사업, 그러니까 뭐 쉽게 뭐 말씀드려서 뭐 간혹 비밀리에 하시는 게임장 아니면 대형 뭐 카지노 사업, 그렇게 사행성 사업은 또 SBA 론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를 사실 때 그렇게 렌탈 인컴을 받으시는, 롱텀으로 받으시는 그런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리얼 이스테이트는 SBA 론 신청이 또 불가능하세요. 하지만 그거와 반대로 먼틀리로 렌털 인컴을 받는 뭐 셀프 스토리지, 아니면 뭐 당연히 뭐 호텔 모텔 그렇게 데일리로 오퍼레이트 되는 그런 렌탈 리얼 이스테이트는 또 SBA 론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손님들한테 SBA 론을 신청을 도와드려야 되고 왜 그분들이 필요하실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SBA 론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커머셜 론에 비해서 다운 페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BA 론은 한 번 해놓으면 중간에 every 5year에 론을 리뉴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일반 론을 보통 지금 현재 달라스 마켓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님들이 이제 커머셜 빌딩 같은 것, 이제 자기가 뭐 직접 비즈니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머셜 론을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인식이 SBA 론이 조금 서류가 복잡하다. 그리고 좀 나를 까다롭게 귀찮게 하는 것 같다 해서 커머셜 론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커머셜 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적은 다운페이를 요구하는 데가 대략 25%에서 30%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중국계 은행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런 은행들은 이자율이 스타팅이 최소 5.25에서 5.5%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커머셜 론 같은 경우 한국계 은행들은 대부분이 LA에서 온 은행들이 달라스에 많아요. 참고로 저희 은행은 본사가 뉴저지에 있어요. 그런데 LA에서 온 은행들의 그런 랜딩 가이드라인이 대부분이 미니멈 40% 다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정말 다운페이는 나는 정말 50%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자율이 정말 싼 커머셜 론을 원해.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신한은행이 제일 싼 것 같아요. 만약 50% 다운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LA 은행들은 40% 다운이 미니멈이고, 그래서 이제 끊겼네요. 리차드 씨 중간에 네. 끊겼어요, 소리가. 네. 죄송해요. 네. 한 조금만 하셨죠? 네? 10초 전으로 좀 네. 그래서 지금 커머셜 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달라스 마켓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커머셜 론 중에 다운페이를 제일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데가
중국계 은행들이 조금 적게 할 수 있고 대신 이자는 5.5% 정도 미니멈이 그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페이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이 이자가 제일 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계 은행들이 건드리지 않는 35% 다운 그 사이에 있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4.25에서 4.5% 정도 되는 이자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손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커머셜 론을 하는데 25% 다운을 할 수밖에 없으면 중국계 은행을 좀 찾아보시는 게 유리하시고 내 손님이 돈이 정말 많아서 정말 이 싼 이자를 찾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신한은행으로 가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자를 좀 잘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BA론으로 다시 화제를 돌리면 SBA론은 오너가 들어가서 직접 비즈니스를 한다는 조건으로 정말 오너의 파이낸셜이 너무 스트롱하고 크레딧도 퍼펙트하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할 경우에는 10% 다운으로도 론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가장 완벽한 조건에 있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고 보통 20%에서 25% 다운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커머셜 론은 매 5년마다 손님께서 재 어플라이를 하셔가지고 리뉴얼을 하셔야 돼요. 리뉴얼을 할 때마다 론 어마운트의 0.5%에서 1%에 해당하는 론피도 내셔야 되고 어프레이저도 다시 하셔야 되고 인바이러먼털도 다시 하셔야 되고 매 5년마다 그렇게 론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SBA는 한 번을 하면 25년 동안 쭉 가요. 중간에 뭐 론을 다시 리뉴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손님께서 뭐 그 건물을 팔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팔기 때문에 뭐 얼리 페이오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얼리 페이오프를 하는 경우는 주로 SBA는 3년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first year 3%, second year 2%, third year 1% 그렇게 디스케일로 줄어들고 3년 후에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적은 다운 페이먼트 그리고 긴 론 텀 그렇기 때문에 론 텀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만 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일식당이 100만 불짜리가 있는데 100만 불짜리 일식당을 SBA 론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온리이기 때문에 미니멈 SBA 론이지만 25에서 30% 간혹 한국계 은행들은 35%, 40%까지도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론 금액이 대략 100만 불에서 65만 불 정도인데 비즈니스만 대출을 하실 경우 SBA에서 가장 길게 대출 상환 기간을 설정해 드릴 수 있는 게 10년입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그 100만 불하고 빌딩이랑 같이 사겠다. 그러면 빌딩 가격이 150만 불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250만 불에 토tal 프라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50만 불에 30%, 35% 다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 다운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빌딩이 끼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불에 40% 다운하면 40만 불 다운인데 250만 불에 20% 다운이면 50만 불이에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나머지 250만 불에 200만 불을 뭐 대출을 하는 경우 빌딩이 꼈을 때는 10년짜리 론을 드리는 게 아니라 25년짜리 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론 계산을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기 때문에 월 페이먼트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사서 렌트를 내고 다시 론페이를 하는 거하고 비즈니스하고 빌딩을 같이 사서
렌트를 안 내고 론페이만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어떨 때가 유리한지 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손님들한테도 큰 이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경우에는 뭐 5년 후, 6년 후 손님께서 비즈니스만 따로 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비즈니스만 따로 파시고 은행이랑 협상을 한 다음에 그 SBA 론을 다시 커머셜로 돌리면 나중에 비즈니스만 따로 팔고 건물은 갖고 그 테넌트한테 렌털 인컴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들은 SBA 론을 많이 할까? 한국계 은행들 SBA 론 많이 하는 은행이 뭐 여기 달라스에 CBB 은행도 있고요. 뭐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왜 한국계 은행들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뱅크들이 SBA 론을 원하냐?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그 백인 은행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의 그런 개런티 포션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SBA 론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SBA 론에 좀 특화된 그런 은행들이 한국계 은행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대출 규모를 따지면 SBA 론의 대출 맥시멈 론 어마운트는 500만 불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1인당 대출 규모가 500만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회사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남편 이름으로 따로 500만 불, 그리고 뭐 따로 회사 다른 세컨 컴퍼니는 와이프 이름 100%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와이프 이름으로 뭐 500만 불 그렇게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남편이 이미 500만 불을 받았는데 세컨 컴퍼니를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와이프 이름으로 된 SBA 론이 없더라도 이미 50%의 파트너가 SBA 론의 맥스 어마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SBA 론을 신청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론 신청할 때 은행들이 회사 서류를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손님들 입장에서 아니면은 에이전트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왜 시작부터 이렇게 어렵게 굴고 까다롭게 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대출 조건, 제한 조건을 미리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론 터무에 대해서 25년, 10년, 7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고요. 25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딩이 있는 경우, 10년은 비즈니스 온리, 그리고 워킹 캐피탈 론은 맥시멈 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로 인젝션에 대해서는 10%에서 15%, 일반 컨벤셔널 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거고 10%, 15%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크레딧도 좋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그리고 살려는 비즈니스도 건물도 캐시플로우가 좋으시고 모든 네 박자가 다 맞았을 때 10에서 15%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에버리지보다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베스트 시츄에이션이 아니다. 그러면 다운페이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너가 그 오큐파이를 한다는 의미가 4,000 스퀘어풋짜리 빌딩을 살면서 2,000 이상을 오너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 제가 LO에 하나 이슈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고 이제 물건을 만드시고 그래서 오피스 겸 웨어하우스를 찾으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달라스에
웨어하우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위치가 괜찮으면 스퀘어당 300불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1년 동안 찾다가 못 찾으셔서 결정을 하셨어요. 차라리 땅을 사서 내가 짓겠다. 그래서 SBA로 컨스트럭션 론을 LOI를 하나 제가 이제 해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짓겠다. 그러면 5천짜리를 짓겠다. 그러면 무조건 처음부터 51%가 아니라 60% 이상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처음에 렌트를 서브리스를 뭐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업 컨스트럭션 처음부터 맨 땅에 짓는 거는 오너가 60% 이상을 쓴다는 조건 하에 대출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SBA 론의 케이스가 무엇이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웨어하우스 빌딩,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메디컬 콘도, 아니면 자기 프리스탠딩 빌딩으로 닥터 오피스를 여는 거,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뭐 최근에 뭐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프랜차이즈 뭐 비즈니스도 있으신데,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SBA 프랜차이즈 레지스트리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제 그 쿼터별로 SBA에서 SBA가 어프루브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 안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SBA 론이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식당, 일식당, 뭐 중식당, 한국 식당, 뭐 처음 로케이션을 열 때 셋업은 처음에 셋업 하시는 게 뭐 쉽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를 하고 있는데 세컨드 로케이션, 서드 로케이션을 내가 셋업을 하겠다. 그런 건 SBA 론 신청하면 잘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카와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애들 위탁교육기관, 차일드케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호텔, 모텔, 그리고 치과 선생님들 그런 사무실, 그리고 프린팅, 카핑 비즈니스, 그리고 뭐 당연히 제조업체들, 하다못해 이제 무비 디어터, 아니면은 펫 데이케어, 요새 뭐 개 호텔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퓨너럴 홈, 뭐 장례식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 그런 것들도 SBA 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요새 중고차 시세가 좋아가지고 중고차에 관련된 SBA 론을 문의를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네들이 중고차를 살 때 끌어들이는 그런 크레딧 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SBA 론이 서버니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SBA는 항상 담보를 퍼스트 린으로 잡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는 좀 SBA 론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질문이 일단 있습니다. 네. 아까 셋업하는 비즈니스에도 그 SBA가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셋업하는 비즈니스는 아직 매상이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뭐 SBA 할 때 뭐 2년치 텍스 보고라든지 뭐 그런 네. 것들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직 네. 그런 텍스 보고도 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스탠다드가 적용이 되나요? 네. 제가 1월 달에 클로징을 하고 펀딩이 나간 가스스테이션이 하나 있어요. 휴스턴 밑에 갈베스턴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SBA 론으로 가스스테이션 펀딩을 하나 했는데, 새로 지은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부시고 거기에 새 가스스테이션을 하나 졌어요. 아주 이제 나이스하게 펌프도 새 걸로 한 15개에서 20개 사이로 굉장히 크게 졌는데, 셀러가 그걸 짓자마자 비즈니스를 오픈 안 하고 마켓에 내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은 지금 건물만 있지 그 안에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건물이 기존에 2년치, 1년치 텍스 보호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건물을 사셔서 비즈니스를 오픈하실 분들이 현재 가스스테이션을 하나씩 갖고 계세요.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세 분이 파트너인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꾸준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플러스 파저티브한 캐시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건지 비즈니스 플랜을 프로젝션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연도 퍼스트 이어는 먼틀리로 프로젝션을 브레이크다운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컨 이어, 서드 이어 해서 3년치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해서 예상되는 매출은 얼마고 그리고 예상되는 익스펜스는 얼마고 넷 인컴은 얼마고 그리고 그 넷 인컴으로 은행한테 월 페이먼트 2만 불, 3만 불을 한 다음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메이커 리빙 할 수 있는 여분의 소득이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기대되는 프로젝션을 은행이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제3의 그런 가스스테이션 전문 이밸류에이션, 비즈니스 이밸류에이션 하는 회사한테 미리 은행한테 론 신청하기 전에 리포트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행이 리뷰를 해서 이제 리즈너블한 프로젝션이다. 그럼 오케이. 그걸 베이스로 해서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는 없지만 과거의 세일즈 데이터는 없지만 과거의 넷 프로핏 기록은 없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이러한 만큼의 돈이 남을 거라는 그런 예측치를 가지고 론이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해서 이제 식당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갈비 사장님이 지금 1년치 운영을 했어요. 1년치 운영을 했는데 이분께서 고려갈비 뭐 그 셋업 할 때는 자기 돈으로 하셨어. 근데 1년밖에 안 지났어. 그런데 어빙에 뭐 이번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여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셋업을 하고 싶어 하셔. 그러면 내가 고려갈비에서 1년 동안 이 정도 경험이 있고 내 텍스 리턴이 1년치지만 플러스로 난 걸 보여주면서 은행한테 나는 식당을 셋업하고 매니지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당을 셋업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돈을 벌겠다.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손님을 어떻게 끌어오고 내가 메뉴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위크데이에는 얼마 팔고 주말에는 얼마 팔고 한 달에 얼마씩 팔아서 이 정도 매상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런 비즈니스 플랜을 짜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많은 손님들께서 비즈니스 플랜을 너무 어려워만 하시고 이제 회계사 사무실한테 이렇게 맡기세요. 근데 사실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넘버에 있어서는 리즈너블하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손님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손님의 과거 익스피리언스 경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비즈니스 플랜에 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홈워크로 엑스트라 워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비즈니스 셋업론이 잘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그러면은 만약에 식당을 그렇게 운영을 잘 하시던 분이 네. 지금 현재는 남한테 렌트를 내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2호점을 내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돈을 너무 잘 벌고 하니까 이번에는 남한테 돈을 시켜주지 말고 내가 빌딩을 사서 내가 거기다가 내 비즈니스를 넣겠다 네. 했을 때 이 세븐웨이 이걸 이용해서 빌딩을 사고 그 빌딩 안에 내 비즈니스 셋업하고 네. 뭐 남은 공간은 렌트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500러블까지 네. 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그럼 이럴 경우에 빌딩을 사서 내 비즈니스 하면은 바우는 10%입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그분께서 조건이 너무 다 퍼펙트하면 10%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10% 다운으로 론을 해주는 은행들이 백인 은행들이
좀 있고요. 그런 백인 은행들은 대신에 이자가 프라임 플러스 2%에서 시작을 해요. 10% 다운 경우는. 지금 현재 마켓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보통 한국계 은행들이 이자가 조금 더 좋아요. 백인 은행보다 SBA로는.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경우 산정을 해볼게요. 건물이 300만 불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셋업 하는데 100만 불이 들어요. 그럼 토tal 프로젝트 코스트가 400만 불이잖아요. 그죠? 그럼 400만 불에서 20% 다운 아니면 25% 다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론 받는 게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밀레니엄 뱅크가 한국은행이에요? 네, 저희 한국계 자본이고요. 본사가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 SBA 론이 미니멈 어마운트가 있어요? 미니멈 어마운트, 론 어마운트. 사실은 지금 제가 지점 오픈 계획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점 오픈하기 전에는 미니멈으로 40만 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40만 불 40만 불 이상이면 이하는 안 되네요. 40만 불 이하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정말 뭐 처음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뭐 35만 불, 30만 불짜리 론 인과이리가 들어와도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오늘 뭐 차분히 얘기 잘해 주셔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이 도움이 네네. 됐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한번 또 뵙도록 하고요. 네. 저희 그 연락처하고 명함은 단톡방에 제가 올릴게요. 저기 네. 이철 씨 저기 SBA 문의하고 그러면 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